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책,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읽겠습니다. 총 343페이지이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인은 부동산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해야 함. 가만히 앉아서 정부나 기업체가 무엇을 해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됨. 내 가족의 보금자리는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 여기서 제 생각은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부, 이 책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집값이 오른다고 집값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님. 주택 공급 조절만으로 절대 효과 없음. 일자리와 기반시설의 유무가 더 중요. 그래야만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음.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국 입지,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가? 생활에 편리한 마트, 헬스장, 공원이 있는가?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도 안전한가? 확인할 것. 43에서 44페이지.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을 것. 매수한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이유 없이 상승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할 것. 실거주 위주의 시장은 절대 폭등하지 않음. 인플레이션 전후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상승만 있음.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가격이 급등한 시장, 매물이 급격히 축소되는 시장은 묻지마 투자 세력이 들어오는 것. 본질에 충실하게 투자.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 입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위험. 여기서 제 생각은요. 묻지마 노. 내가 매수할 투자의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인지 고민 또 고민할 것. 다음 60페이지. 개인에게 집은 보금자리여야 함. 보금자리를 마련한 형태로만 투자가 진행되어야 함. 그것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임대와 임차의 모습. 부동산은 일하지 않는 자산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자산의 크기가 커져 보일 뿐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살 곳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 다음 62페이지. 내가 살 집은 어떻게든 내가 구해야 함. 아무 생각 없이 비판만 하지는 말자. 반드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무언가 실행해야 한다.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이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현재 내 문제 상황에서 불평불만한다고 나아지는 건 전혀 없다.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책 한 자 더 읽자. 다음 68페이지. 재테크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상품과 금융상품은 경쟁 관계.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림.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하면 다시 돈은 금융시장으로 이동. 금융권에서 부동산의 불확실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적인 분석은 대부분 금융권 연구소에서 제공. 신문에 나오는 재테크 관련 상담의 답변을 보면 놀랍게도 부동산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고 금융권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많음. 답변 유형은 대부분 부동산을 줄이고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제안. 여기서 제 생각은요. 금융권과 부동산 간의 이해관계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신기했다. 다음 76페이지. 내가 거주할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함. 정부도 기업체도 전문가도 매스컴도 내 주거 생활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관심 있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애정을 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나와 내 가족의 거주 편의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공부해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맹신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전문가가 되어 부동산 매수 관련 결정을 해보자. 다음 81페이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 입지, 상품, 가격. 그 중에 입지가 제일 그 다음이 상품,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자, 이제 여기서 제 생각은요. 입지가 수요를 결정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자, 다음은 100에서 101페이지. 부동산은 부동성과 부동성을 갖고 있음. 일정 면적 내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데는 한계. 이러한 공급량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음. 하지만 수요는 부동성과 부동성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는 유동성 큼, 부동성 의미 없음. 여기서 공급과 수요 미스매칭 발생. 과거에는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인기 없는 지역도 있음. 수요가 전혀 없던 지역이 최고 인기 지역이 되기도 함. 수요는 시기와 외부 영향에 따라 움직임. 부동성도 적용되지 않음. 한때 모든 광역시 중 가장 잘 나갔던 대전이 흔들리는 모습 보임. 동탄과 송도는 수도권 내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곳이지만 두 곳 모두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0%인 단지가 나오기도 함. 현재 미분양이 한 세대도 없는 세종시도 천마을은 미분양이었음. 그러므로 입지 공부를 해야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주식은 해당 회사의 펀드멘털을 봐야 하고 부동산은 입지를 봐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운다. 투자에서 둘 다 기본은 같다. 그 기본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다. 저자의 말대로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지역의 가능성을 공부해 봐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남이 내 입으로 밥을 떠먹여 주지는 않는다.
다음 119페이지. 가격평가는 조심스러워야 함. 특별한 부동산 의사결정 기준이 없다면 확신을 가지고 전망하는 것은 지양. 지금 얼마에 사면 나중에 얼마가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섞은 중개업자들의 전망은 조심해야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것이 얼마나 오를 것이다 예측하는 건 신도 모른다. 남의 말에 혹하지 말고 입지 분석 철저히 하자. 132페이지. 자가 점유율은 미래 가치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함. 자가 점유율 낮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높음. 실수요는 많지만 매입할 만큼 미래 가치가 높지 않다는 듯. 점유율 낮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음. 실수요도 많고 미래 가치도 높다는 뜻. 139페이지. 강남 아파트 가격은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품이다 평가하는 건 이상한 논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벼슬을 받아 지방에서 상경하게 된 명문가 집안이 한양 집값이 비싸서 한양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집을 구했다는 대목이 나오. 조선시대에도 한양의 집값은 높은 벼슬에 있는 관리들도 감당하기에 벅찼다는 얘기. 강남 아파트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 거품을 감수하고서라도 실거주하겠다는 수요층이 있다면 그것은 거품 가격이 아님. 그만한 환경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것.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일자리, 교통, 각종 상업시설 등이 몰려있는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을 사려고 하는 것. 거품이란 해당 가격에서 실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없을 때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실수요만으로 구성된 아파트는 어떤 경제적 영향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음. 하지만 투자 수요만 있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 그것을 가격 조정이라고 함. 참고하고요. 다음 172페이지. 매도 타이밍에 절대 법칙은 없음. 다만 투자할 때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은 언제나 적용됨. 어떤 경우라도 바닥 가격에 사서 머리 가격에 팔 수 없음. 그건 투기고 욕심. 그런 기준으로 투자하면 100점 100패함. 머리 시점을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 결국 양호한 입지에 경제력 있는 상품이라면 우상향 곡선으로 가게 됨. 가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판단 자체 금지. 그저 주변 아파트 혹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쌀 때 매수,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생길 즈음에 매도한다고 생각하면 됨. 여기서 제 생각은요. 미래 예측 불가. 무조건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결국 우상향. 참고. 다음은 179페이지.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진짜 역할. 풍선 효과처럼 한 곳에 누르면 다른 곳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늘려야 할 것. 202페이지. 1990년대까지는 아파트의 세대별 주차 대수가 중요하지 않음. 2008년 세대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한 대를 넘어섬. 구축 아파트의 주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 특히 2009년 이전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주차장 체크리스트 항목을 두 가지로 정리 필요. 첫 번째,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 두 번째, 지하 주차장 여부와 주차 가능 대수. 겨울철, 장마철, 더운 날씨에 지하 주차장 효과 종.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아파트 알아볼 때 주차장도 꼭 확인할 것. 209페이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지불 가능한 경제력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 여기서 제 생각은요. 1순위 입지, 2순위 상품성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입주 20년차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저렴할 것 같은데 사도 될까요? 질문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 해당 입지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것 중요. 그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요가 현재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 주변에 추가로 공급될 신규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 아파트 수명을 30년으로 가정. 10년 미만 아파트 상품성 특별한 문제 없음. 10에서 20년차 아파트 가장 인기 많고 거래가 활발한 연차. 20년 이상 아파트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짐. 매수할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함. 예를 들어 분당 케이스 대부분의 단지가 20년 넘음. 2007년 고점으로 2013년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상승. 공급 대비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 분당 내 추가 공급 계획도 없음. 따라서 이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제 생각은요. 20년차 이상 아파트는 입지는 괜찮아 상품성이 떨어지고 매도 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 공급량, 현재 해당 아파트 수요 확인할 것. 다음 241페이지. 상대적으로 하락 확률이 낮은 부동산으로 토지 있음. 토지의 가치는 지금까지 하락한 사례 거의 없음.
완전히 한정된 재화인데다가 공급 자체가 비탄력적이기 때문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 여기서 제 생각은요. 토지도 시간 될 때 공부해보자. 다음 250페이지. 사람에게는 환경이 매우 중요.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 그것이 바로 입지 프리미엄. 여기서 제 생각은요. 환경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다음 203페이지.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시세가 적정 가격일 가능성이 높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아파트 관심층들이 검증하고 있기 때문. 참고. 294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함. 샀는데 내리면 어떡하지? 안 샀는데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저자의 제안. 단기적인 시장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것. 내가 지금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아파트가 10년 후에도 수요가 있을지만 따져봐야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공부하자. 318페이지, 320페이지. 모르는 건 미덕이 아님. 부동산 시작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됨. 정보는 돈이 될 수 없음.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음. 사전이 기대하는 정책이 아닐 수 있음. 그러나 비판만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경제적인 행위. 정책은 활용의 대상이어야 함.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 셀프 전문가가 될 것. 전문가를 통해 듣는 정보보다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보가 알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살펴봐야겠다. 321페이지. 박정희 정권 때 정책 기준은 규제 강화, 전두환 정권 때 규제 완화, 노태우 정권 때 규제 강화, 김영삼 정권 때 규제 완화, 김대중 정권 때 규제 완화, 노무현 정권 때 규제 강화, 이명박 정권 때 규제 완화, 박근혜 정권 때 규제 완화, 문재인 정권 때 규제 강화. 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규제 강화 시기 5년, 이후에 규제 완화 시기가 10년,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가 되든 강화되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이고 실거주라면 굳이 규제 완화 강화에 신경 쓸 일이 있을까? 이 책을 다 읽고 마무리입니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내 아파트를 고를 때 참고하자.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입지가 0순위, 다음이 상품이 1순위. 두 번째,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고 내가 공부하여 셀프 전문가가 될 것.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